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서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1년은 몇 개월이죠? 그래요. 12개월이에요. 우리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을 배웠죠? 이것을 기업의 실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실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매출 총이 영업이익을 이런 것들을 실적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업들은 기업의 실적, 즉 매출 총이 영업이익 등 또 나중에 순이익도 나오거든요. 여기 계산해서 투자자들이 알도록 발표를 해요. 이것을 실적 발표라고 해요. 1년치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이때 1년을 당기라고 해요. 당기. 그래서 당기라고 하면은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 1년의 반은 몇 개월이죠? 그래요. 6개월이죠? 이 6개월을 반기라고 해요. 1년을 4개로 나누는 것을 분기라고 해요. 분기. 어렵죠? 1년은 12개월이고 4개로 나누면 3개월이에요. 4, 3, 12. 3개월을 분기라고 해요. 그렇죠? 보통 회사들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적을 계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출이나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막 이렇게 순이익 등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날짜로 계산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7월 1일에서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부터 단기는 1월 1일에서 12월 30일로 우리도 하기로 해요. 그렇죠? 그러면 반기는 언제죠? 반기는 6개월이죠? 단기의 반이에요. 반. 그래서 1월 1일에서 6월 30일이에요. 분기는 다음과 같아요. 분기는 뭐라고요? 3개월마다 한 번이라고 하죠. 3개월. 그러면 1, 2, 3 1분기. 그렇죠. 1, 2, 3. 그다음에 4, 5, 6 2분기. 3개월. 7, 8, 9 3분기. 이게 3개월이죠. 10, 11, 12 4분기. 라고 해요.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가 1분기,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가 2분기,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3분기,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4분기라고 해요. 단기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회계 기간이라고 해요. 회계 기간. 뭐냐면 회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출이나 매출총, 영업이익 이러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을 회계라고 했어요. 그렇죠? 회계라고 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한정 우리가 뭐 몇 년치를 계산해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보통 1년을 계산해서 회계 기간이라고 정해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회계 기간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기업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지겹도록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매출은 뭐라고 했어요? 판매라고 했죠? 판매는 뭐예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파는 것을 상품 매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제품 매출. 그래서 물건을 더 판매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뭐라고 했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어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그렇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했어요. 영업은 우리 물건 좀 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물건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영업이라고 했어요. 영업이익까지는 뭐예요?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거, 판매하거나 즉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영업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저번 시간에 카카오라는 회사를 설명할 때 서비스에 대해 말했죠? 서비스는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카카오는 뭐 제품 뭐 어떤 만들어서 팔거나 사서 파는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 광고 수입이 발생해요. 광고 수입. 이런 게 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행위 등을 통해서 얻는 수익. 쉬운 말로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뭘 예로 들을까요? 그래 우리가 이발을 하잖아요. 머리를 깎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그 이발사가 머리를 깎아주죠. 미장원에서 그 사장님이 머리를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머리를 깎아주는 게 서비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선생님한테 배우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행위가 서비스예요. 그게 교육 서비스라고 해요. 그런데 기업들이 판매와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있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1억 원짜리 땅을 만약 2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1억 원짜리 땅인데 2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얼마큼 이익이 났어요? 1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죠? 그런데 우리는 땅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익을 기타 수익이라고 해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을 해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죠. 우리가 물건을 상품이나 제품 계속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땅은 어쩌다 한 번씩 팔려요. 그리고 땅을 막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땅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1억 원짜리 땅을 8천만 원에 팔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2천만 원 손해죠. 손실이 나면 땅을 팔았는데 손실이 나면 이것을 기타 비용이라고 해요. 회사가 매출이 많아지면 현금이 쌓이겠죠. 그럼 현금을 회사에 쌓아 놓을까요? 그럼 도둑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 저금하겠죠. 은행에 저금을 하면 은행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회사한테 뭘 주냐면 이자를 줘요. 이 이자 수입 있죠? 이자를 우리가 받잖아요. 회사가 이자를 받으면 이것을 금융 수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회사가 공장을 지어야 돼요. 공장을. 물건을 더 판매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어떡하죠? 그래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우리는 은행에다가 이자를 줘야 돼요. 아까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금융 수익이라고 했죠? 은행에다가 이자를 주면 금융 비용이라고 해요. 지금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했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영업이익까지는 배웠죠. 저번 시간에. 그렇죠. 영업이익까지는 배웠어요. 자, 매출 마이바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회계 기간이 뭐예요? 2018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0일. 회계 기간은 우리가 매출이나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당기 순이익 이런 것들을 기업의 실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을 계산하는 기업의 실적이라고 하는데 실적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기간이에요. 기간. 회계 기간은 보통 1년을 해요. 1년. 그렇죠? 1년. 그래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아까 회계 기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서 매출 원가 50만 원을 빼면 매출 총이익 5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매출 총이익 50만 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20만 원 빼면 영업이익이 3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영업은 매출과 관련이 돼요. 매출과. 영업은 매출과. 즉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매출 총익에서 물건을 더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어요. 이것을 매출 총익에서 뺀 게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매출에 물건 여기서 물건은 뭐라고 했어요? 재고자산이라고 했죠. 재고자산. 상품과 제품을 재고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에서 아까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수익, 기타 수익이나 기타 비용,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손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다, 금융수익, 은행에다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비용. 이런 수익은 더하고 비용을 빼요.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요. 이렇게 비용은 빼고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을 더하고 기타 수익에서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을 빼고 금융수익을 더하고 금융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와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뭐냐면 법인세를 차감은 뺀다는 거예요. 뺀다. 법인세를 빼기 전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은 뭐냐면 이익인데 비용을 뺀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순이익, 즉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더하고 기타 비용 빼고 금융수익 더하고 금융비용을 빼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말 그대로 법인세를 빼기 전 순이익이에요. 주식회사들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개인들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라고 하거든요. 법인들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불러요. 법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면 주식회사들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불러요. 법인세 차감이 아니라 차감이에요. 차감. 차감 전, 즉 법인세를 차감하고 빼기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그렇죠. 법인세 비용을 빼면 뭐예요? 당기 순이익이 나와요. 당기 순이익. 이 당기는 뭐라고 했죠? 1년이라고 했죠. 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렇죠. 당기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즉 1년이라고 했어요. 1년. 만약 회계 여기가 1월 1일에서 6월 30일이다 하면 반기예요. 반기. 여기가 그럼 반기 순이익이 되는 반기 순이익. 따라서 1월 1일에서 6월 30일이라면 당기 순이익을 반기 순이익이라고 써야 돼. 만약 여기가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실적이다. 매출에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당기 순이익 이런 것들 실적이라고 해서 기업의 실적. 6월 30일까지다. 그러면 이걸 뭐냐면 분기라고 해요. 분기. 분기 순 반이잖아요. 반기 순이익. 반기 순이익이라고 해요. 7월 1일에서 기간이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다. 그러면 뭐 여기 이걸 뭐라고 했어요? 3분기죠. 3분기. 자, 1, 2, 3은 1분기. 4, 5, 6은 2분기. 7, 8, 9는 3분기. 10, 11, 12는 4분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당기 순이익을 분기 순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만약 1월 1일 7월 1일에서 9월 30일이다. 여기가 7월 1일에서 9월 30일이다. 그럼 여기는 분기 순이익이라고 불러요. 분기 순이익. 그렇죠. 이건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그냥 순이익인데 1년이다. 그러면 단기. 그다음에 6개월이다. 반기. 그다음에 3개월이다. 분기라고 부르면 돼요. 자, 오늘은 용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꼭 영상을 듣고 분기, 반기, 단기,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단기 순이익을 꼭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회사를 통해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니까 지금 좀 정확하게 익혀놓으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자, 매출 한번 복습하고 마칠게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더하고 기타 비용 빼고 금융 수익 더하고 금융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를 빼기 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 단기는 1년. 그 다음에 만약 1월 1일에서 6월 30일이다. 그러면 이게 반기 순이익. 7월 1일에서 9월 30일이다. 그러면 분기 순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좀 어려울지라도 계속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 계속 매출에서 영업이익까지는 이제 반복해서 많이 익숙해지죠?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